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이 과목 첫 번째 문제 11번. 이것도 역시 무난하게 뻔할 뻔자로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다 예상할 건 다 나옵니다. 그것만 주워모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거 과중수사죠? 제 서브노트 있던 건데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출제자는 이게 제 서브노트 특징이 뭐죠? 교재에서 품목별로 쫙 늘어놓은 거를 공통대상을 이슈화시켜서 딱 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출제자는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딱 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딱 내고 과중수사 시기 있었고 요거 말고 쭉 넘어가서 여기 이거죠? 과중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 포도 망감료 따로 있었고 이번에 망감료가 개정돼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착각 피해. 그러면 낙과 피해 표본 추출은 이번에 안 나왔죠?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착과 피해 표본 추출과 낙과 피해 표본 추출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쭉 가셔서 요거는 암기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다 했고 답안지 쓰실 때 여러분 어때요? 답안지고 예쁜가요? 요렇게 맥스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쓰시라는 이유는 이건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또는 이렇게 콤마가 있어요. 또는의 개념에서 맥스의 개념입니다. 둘 중에 큰 거에서 답안이 이렇게 깔끔하게 써서 요 훈련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 개념은요, 이제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여러분이 현장에서 표본 추출, 여러분이 표본 추출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개수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 개수인데 최소 40개만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굳이 100개 하시겠어요? 60개 하시겠어요? 40개만 하면 됩니다. 항상 표본주도 최소하면 되는데 최소만 하면 되지 굳이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최소 표본주가 4주야. 근데 6주 있다. 그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질문 그거 하신 분이 계셨네요. 최소 표본주가 5주야. 근데 문제에서 7자, 5주 아니야? 아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맞추는지. 표본주는 최소 표본주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표본주 이상으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최소 표본주보다 작은 거.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자, 됐고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문제 12번 가보실게요. 요거는 여기는 조금 약간 출제자가 조금 부족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요거 내신 분은 한 분이 다 내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거 내신 분은 그대로 교재를 일부분만 들고 오다 보니까 가공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답은 문제가 없는데요. 85% 제가 그랬죠. 암파로 수발루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4월 6, 7월령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분은 교재를 들고 오셨는데 어디만 들고 오셨냐면 쭉 보세요. 우리 베이비 한우의 베이비를 제가 송아지라고 했잖아요. 1월부터 6개월 걔가 송아지입니다. 베이비 한우가 송아지. 자, 그래 놓고 그렇죠. 우리 이게 가는 거는 처음에 이게 뭐냐면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매월 수치료 동향처럼 어떤 거는 매월도 하는 거 있지만 어떤 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도별 그래서 통계에 내는 방식이 우리 어른 한우, 어른 소는 매월 나오잖아요. 매월 있지만 사고 전전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송아지는 매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이렇게 1개월, 3개월 이렇게 있지만 두 개 퉁쳐서 4, 5월령과 6, 7월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 5월령, 6, 7월령이니까 1에서 3개월, 4, 5월령이죠. 얘의 경우는 1에서 3개월은 통계 자료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 엉아득을 갖다 쓰라는 거예요. 언니 오빠 거,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만 여기서 50% 디스카운트는 해당이 되면 적용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적용하기로 했는데 4, 5년 가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4, 5년 송아지 가격이 없다면
당연히 6, 7월령으로 가야죠. 4, 5령 가격이 그 다 없으니까 6, 7월령 갖다 써. 대신에 언니 영화가 될 거니까 암파로 뚜발로마, 암컷은 85%, 수컷은 80%, 그러니까 15%, 20%를 디스카운트 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출제자는 이걸 빼먹은 거예요. 출제자가 낸 거는 딱 어디만 냈냐? 여기만 낸 겁니다. 여기만 딱 낸 거죠. 지금 문제가 다시 박스 쳐볼까요? 출제자는 딱 여기만 문제를 낸 거예요. 딱 해놓고 이거죠. 좀 출제 보실게요. 연령이 있죠.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인 거 여기서부터 낸 겁니다. 인교 여기를 내놓고 물어보기를 여기하고 여기다가 가로로 친 겁니다. 그런데 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만 들고 오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수험생 입장은 혼돈입니다. 얘는 원래 4개월에서 5개월이면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얘가 없다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딱 잘라먹고 얘만 내니까 저도 풀면서 뭔가 아쉬운데 이거 뭐지? 아니까 뭐지? 어설픈데 출제자께서는 여기만 들고 오시고 얘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의 답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가로놓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단 서술형이었다면 답했다면 출제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풀다가도 이거 좀 뭔가 어색한데 문제가 약간 좀 아쉬운 듯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이의신청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이의신청 넣어봐도 나쁘진 않겠죠. 문제가 살짝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놓기 자체의 답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우 보험가액은 의외로 뭐 쉽게 낸다고 된 거예요. 이번에 뭐 근데 약간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서브노트에서 보시면 손은 뭐죠? 손해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소보험금 구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입이 있고 손해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을 구하려면 먼저 보험 가액이죠. 예전엔 얘를 우리가 기준가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그 가축의 가치. 여기서 만약에 이용물 처분액이나 기타 뭐 지자체 보상금 등이 있으면 이중이득은 방지해서 차감하고 그래서 나온 손해액을 보상하는데 전부 보험이면 전부 보상,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 자기 부담 차감하는 방식이고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 가보 이런 방식이에요. 이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때리고 자기 부담금은 풍수설정 화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죠. 이 패턴이 처음에는 안 외워집니다. 반복하다가 보는데 반복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 서브노트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눈에 딱 독이 들어. 제 서브노트 장점이 그러거든요. 시각적으로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되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반복 훈련만 해주시면 되는데 제 서브노트가 장점이자 동시에 살짝 두려운 부분은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해. 내 거는 나중에 충분한 고민 좀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너무 눈으로만 보고 이거 아니라 좀 반복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자, 됐죠? 그 다음에 간주체중 쭉 가다가 간주체중도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 이 순서 그대로 해서 바로 밑에 지금 이거 나온 거잖아요. 여기 어디 갔지? 뭐 연달아 바로 내신 거죠. 뭐 제 서브노트 본 김에 한꺼번에 다 내신 거잖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노래를 부른 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문제 출제 분석하면서 또 다 내년에 이거 나올 거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나오면 그 옆에까지 다 건드리게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3번 보실게요. 자, 문제 13번에 대해서는 풀이가 현재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지급 보험금 A동에 있던 저 6천만 원. 요 A동에 있던 6천만 원을 A동에 있던 기지급 보험금 6천만 원을 일괄 전체 가입 금액 1억 6천에서 차감하고 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동별로 가느냐. 저는 동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제 풀이 방식은 동별이었고 그 근거는요. 여기 업무방법서로 갈게요. 업무방법서에서 얘가 몇 쪽이냐면 얘가 591쪽이죠. 두 가지를 보시면 591쪽과 또 한 페이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 어떤 분은 둘 이상이 아니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쭉 보시다 보면 여기 구분해서 쭉 가볼게. 여기 목적물이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의 목적이 축사고 A, B 따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일괄 가입했지만 얘는 그냥 뭐냐면 그 보험기간의 총 보상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험가액이 따로 계산된다면 보험가액이 다르다면 피보험이익이 다르고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보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 A동, B동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A와 스몰 a, A 다시도 아니고 A와 B 분명히 다르잖아요. 보험의 목적은 분명히 2개 이상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보험의 목적이 2 이상이라면 잔존 보험 가입금액, 가입금액에서 기지급 보험 차감하는 거죠. 보험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의 잔존 보험 가입금액, 저 잔존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 가입의 80%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저 잔존 보험 가입금액 어떻게 한다? 2 이상이라면 서로 각각 적용하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A, B 있으면 A에서 가입금액 있으면 서로 A에서 기지급 보험 A 빼고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풀었고 맞지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뻔한 건데 여기 여러분 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600페이지인가? 600쪽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 1억 6천으로 A, B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기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전체 가액에 대한 각가액 비율, 보험 가입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험 가입 비율로 보험 가입 1억 6천을 비례 배분하라. 제 풀이 보실게요. 저는 그리고 업무방법센 딱 저 두 문구가 이 문제 풀이 근거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상태로 저는 풀었고 보실까요? 제가 저 답지가 여기 있네요. 자, 보실게요. 보험가 여긴 다 똑같이 풀었죠? 제소득가액에서 감가상각에 차감한 게 각 보험의 목적별 보험가액 비율 다 나오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은 2 이상이면 업무 방법수대로 서로 각각 업무 비례 배분한 거죠. 그럼 그에 대해서 A동에서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의 비율로 뿌려줬습니다. 이게 600페이지 있던 내용 그대로죠.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존에 대해서는 각각 적용하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뭐예요? B동 보험금이니까 B동의 잔존 가입 금액은 말 그대로 4천만 원인데 B동에서 기지급 보험 말이지. 기지급 보험 6천만 원은 A동에 있었어요. 그 당연히 얘는 가입 금액이 그대로 4천만 원이에요. 됐죠? 가입 금액 4천만 원은 얘하고 보험 가입의 80%, 5천만 원 80%, 4천만 원과 가입 금액 4천만 원과 보험 가입의 80% 4천만 원 동일하니까 전부 보험으로 간주해서 손해액 800만 원을 전액을 보상한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이 손해액의 자기부담비율,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 50만 원, 풍수설진이죠. 그 중에 최소 큰 거 차감한다 해서 750만 원인데 다른 풀이 방식으로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B동의 가입 금액은요, 당연히 전체 가입 금액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591쪽에서 각각 잔존 가입 금액은 동별로 각각 계산을 왜 여기서 B동 하는데 왜 여기서 A동 걸 까죠? 그렇게 풀었더라고요. 다 좋다. 100번 양보할게요.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50만 원 나와요. 제가 계산한 방식 얼마죠? 750만 원.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죠? 저희 업무방법에 분명히 2개, 591조, 690조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맞다고 치더라도 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제가 각각 업무방법 충실하게 계산한 그 금액은 아까 750만 원, 얘는 450만 원. 어떤 문제가 되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계약자가 유리해야 됩니다. 보험 약관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올 때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다 계약자가 유리, 작성자, 보험자 분리 계약자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누가 유리하죠? 얘 450만 원 받아요. 제 방식은 750만 원 받아요. 누가 유리하죠? 750만 원 유리하죠. 750만 원 작성자 분리 계약자 유리. 끝입니다. 모든 보험의 최종 판정의 원칙은 계약자 분리기 애매할 때 약관의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올 때는 최종 판정 기준은 작성자 분리기 원칙입니다. 우리 뭐 세법에서도 실질 과세 원칙, 조세 형평보다 실질 과세 조세 형평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작성자 분리기 약관의 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올 때는 두 가지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는 최종적으로 보다 작성자 분리기 원칙. 그런데 잘 보세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지금 그 큰 대형 로펌의 변호사님들 제 강의 듣고 계세요. 참고하세요.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꼴랑 가입 금액 1억 6천밖에 안 되죠. 두 동에. 아니죠. 여러분, 좀 축사 한 7, 80도 지는데 한 동이 10억 들어갑니다. 한 동 10억에 설비 다 깔고 자동 요새 다 자동화잖아요. 그 한 동만 우리 영농법인들 한 동만 듣던가요? 가보세요. 10동, 20동. 10동이면 100억, 20동 200억. 그럼 여기서 배수가 몇 배수 늘어가죠? 그럼 지금 보험금이 750, 450이잖아. 거기다가 7,500, 7억 5천, 4억 5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억 차이가 납니다. 보험금이. 계약자 가만히 있을까요? 작성자 분리기 원칙이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제풀이가 정답이라고 하나 칠게요. 그럼 제풀이 논리적 허점이 없죠. 얘는 허점이 있습니다. 얘가 맞다고 칠게요. 그러면 작성자 분리기 원칙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냥 농협에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라고 해주면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약관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지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잔존 가입금액을 동별로 목적별로 하면서 왜 B동 계산하는데 여기서 A동 지급액을 차감을 하죠? 각각 업무방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써 있어요. 각각 잔존을 계산할 때는 각각 적용하래요. 각각. A동에서는 A동 거 빼고 B동에서 B동 거 빼면 돼요. 근데 B동 계산할 때 왜 A동 걸 6천만 원 왜 빼냐고요. 가입금액 4천만 원, 보험가액이 4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 보험가액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빼고 시작하래. 뭐 어쩌자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엄연히 동이 다른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죠? 이것도 잘 보시면 돼요. 엄연히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고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건 그렇다 치더라고 여기. 같이 아마 구조가 똑같을 겁니다. 쭉 보시면 구조가 같다고 보고 축사해서 구조가 어디 나왔던데 여기 있네요. 구조가 같지요. 구조가 같은데 감가 상각이 다르다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른 시기에 진 겁니다. 얘 짓고 나중에 얘가 진 거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다 이렇게 됐죠. 뭐 다른 시기야 뭐 그렇죠. 다른 시기 엄연히 다른 동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전 이제 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5점이에요. 5점짜리에서 만약에 딱 봤는데 내가 처음 본 겁니다. 어떻게 한다? 제낀다. 내가 안 내본 거예요. 그럼 손대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직관적으로 쭉쭉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했잖아요. 쭉 가다가 손이 딱 안 나가. 패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제 11, 문제 12, 자, 문제 13, 몰라. 바로 문제 14 가시면 돼요. 문제 13은 그냥 안 푸는 겁니다. 안 푸는 대신 뭐가 남아서요? 시간을 세이브해. 시간 세이브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옳까 그러다 그거 떠나서 얘가 나왔다 모른다 패스. 그게 훈련이 안 돼요. 문제 11, 문제 12에서 문제 13 때문에 왠지 막 불안해. 아니 하나도 안 불안해. 11, 12 보고 문제 14 가시라니까요. 문제 14번 가보실까요? 자, 갔더니 날로 먹는 문제야. 이거 답 쓰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예술 아닙니까? 굳이 이건 제가 문제풀이 강의했으니까 안 할까?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있는데, 요건 이제 보고 갈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 13번 제끼면 문제 14번. 똑같이 5점이잖아. 아까 쟤는 손 건드 생각하다가 답 내도 틀릴 확률도 많고.
같은 5점인데 자 보실게요. 얘 마저 풀이하고 가실게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런 건 있어요. 경작불능 보험금만 보상한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벼는 조사료용벼는 논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 들어왔지만 경작불능 보장 보험 하나만 보고 들어왔고, 사료용 옥수수는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 상품에 들어왔지만 경작불능 보험금만 보상하고, 보험금 공식은 가시집안의 보석 같은 따님 가보경식, 가입금액, 보장비율, 보장수준, 경과비율. 끝이었습니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아마도 쓰실 때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뭐죠? 여기는 보장 방식이니까 우리가 크게 러프하게 교재에서 나오잖아요. 수확감소 보장, 뭐 생산비 보장, 특정형 종합형 이런 식인데, 생산비 보장 방식은 우리 밭작물 있죠? 고, 불호, 무, 배, 단당, 고, 불호, 무, 배, 단당, 파, 매, 시, 양상추 새로 들어온 거 10개. 그걸 쓰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고불호에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고추 다 지우고, 고추, 고, 불호, 무에서 월동무, 배, 배추 없나요? 여기 무, 배, 단당파 에서 했죠. 양배추는 수확감소고 이렇게 쓰라는 건데, 사실은 생산비 보장 방식은 지금 보신 대로 사료용 옥수수하고 우리 조사료용 보도 생산비 보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가입금액이 얘네가 단위 면적당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이거든요. 거기에다 보장 수준과 경과 비율만큼 곱해서 보상하겠다는 건데, 보장 방식에서 아마도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도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쓰셨다고 그것도 틀린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처음에 문제 풀이할 때 직관적으로는 그래, 그렇지만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도는 당연히 전적인 보장 방식 물어보는 거니까 3개 딱 했다 하니까 5가지 쓰라면 걔까지 썼어야지. 만약에 5개 쓰죠 그러면은 얘 3개에다가 얘까지 쓰면 딱 맞는데, 근데 얘를 썼다고 맞다고 할 것 같아요.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의도한 거였지만 얘도 포함해서 저 5개 중에 3개 썼다면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 없진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됐습니다.